얘들아, 다시 보자. 이제 열심히 이제 3월달이 되면서 다시 이제 수혈의 극한 쪽으로 다시 오게 됐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수렴하고 발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고 유한이면서 또 하나 확정된 값으로 가는 거고요. 발산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렇게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만 생각하는데, 유한하지만 진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1,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 거. 0, 1, 0, 1, 0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걔도 역시 발산하는 겁니다. 발산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발레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어떤 경우냐면은 그 경우, 진동하는 경우에서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의 함정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렴하는 놈인 경우에 이거 뭐 함수의 극한값하고 똑같죠. 숫자 곱한 거, 상수 곱한 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한 것까지도 다 이런 값으로 수렴한다. 자, 이거는 조건이 뭐냐고요? AN하고 BN이 수렴할 때 그렇다는 거고, AN하고 BN이 수렴하지 않는다. 둘 다 수렴하지 않거나 혹은 한 놈만 수렴한다라고 할 경우엔 이 성질을 성립한다 안 한다?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AN도 수렴하지 않고 BN도 수렴하지 않는데 곱은 수렴할 수 있어요. A하고 BN이요. AN은 0, 1, 0, 1 이렇게 나가고 얘는 1, B에는 1, 0, 1, 0 나가면요. 곱은 항상 0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AN도 수렴 안 해. BN도 수렴 안 해. 그렇지만 AN 곱하기 BN은 수렴할 수도 있다. 그래서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다고 할 때 AN이 수렴하더라. 그럼 BN도 수렴한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자, 극한값 계산하는 것은 0분의 0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등등등. 그리고 샌드위치 공식. A 단계는 여러분들이 두뇌를 발전시킬 겸해서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수렴하는 것을 찾아보래요. 48개의 기초적인 문제가 지나갔습니다. 자, 수렴하는 거. 자, 얘는요,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an이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로. 그래서 a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 얼마로 가요? 1로 수렴하게 되고요. 얘는 하나씩 계속 작아지고 1, 1.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동하게 되고 얘는 계속 작아지고요. 얘는 계속 커지는 거고요. 보셨나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렴하는 것에 대한 기본 성질. 자, 간단하죠. 얘도 수렴하고 0으로, 얘도 수렴하니까 둘 다 수렴하는 놈이니까 네, 합은 당연히 수렴하는 놈으로 가겠다. 매우 간단한데, 자, 슉슉 나갑니다. 수시간 나가요. 둘 다 수렴한다. 매우 쉬워요. 자, 얘는요. 그냥 AN 자리가 뭐만 넣으면 돼요? 근데 이 집어넣고요. BN 자리다가 마이너스 3 넣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왜? 수렴하는 놈이니까 상수 곱하는 놈도 수렴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수열이에요. 그냥 첫째 항도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도 마이너스 1. 이런 수열이에요. 그래서 수렴하는 놈들끼리 뺄셈됐으니까 역시 수렴하는 거고요. 얘도 역시 수렴하는 거고요. 다시 수렴하는 것끼리 곱했으니까 또 수렴하는 거다 이거지. 이거는 시험에 당연히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야, 저거 모르는 애들도 다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푸는데 왜 저게 시험에 나와? 그죠? 중학생 애들도 본능적으로 대입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뭐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 계세비로 간다. 수치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어떤 것이겠노? 얘도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걸 그냥 x로 n을 x로 바꿔버리면 수 2에 나오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뭐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 그때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만 나오는 거였죠. 그 새끼가 시험에 나오겠다. 이거 유리화만 해주면 굉장히 쉬워요. 자, 얘도 유리화만 해주면은 무한대에서 무한대니까 0이다. 그런 거 아니죠. 유리화 해주면은 4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4n제곱. 분모는 4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2n 4n제곱 더하기 n 루트 더하기 2n.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면은 루트 4 n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0으로 죽어버리니까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거 근데 거기서도 나왔잖아. 함수에서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적에서 결정하는 것들. 자, 얘도 성립해야 되니까 뭐가 성립해야 돼? 수렴해야 되니까 당연히 차수가 같아야 돼. A는 0이고 B는 6이고 뭐 이거 뭐 시험에 나올 바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 풀기 정도로 슉슉슉슉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는데? 시험에 나왔는데요? 전에 기출 보니까 나왔던데요? 선생님이 착한 거야. 혹은 애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려고 그냥 한 거야. 그거 뭐 변별도 때문에 낸 게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먹으라고 한 거야. 울까봐 웅재 울까봐. 이게 왜? 빵점? 아이 4점 말했잖아. 4점 먹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웅재 울지 말라. 자,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없고요. 유리화를 줍니다.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b제곱 n제곱. 오케이? 가보죠. n제곱 더하기 an 이렇게 되는데 분모가 차수가 1차예요 사실은. 그렇죠? 루트 때문에 1차입니다. 얘도 1차가 나와야 되니까 b제곱은 얼마?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b는 플러스 1일까? 아니면 마이너스 1일까? 아니면 뭔가 더 해봐야 될까? 지연아. b는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아니면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네,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면 큰일 나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돼버리는데 처음부터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래서 플러스 1이다. 근데 이제 잡아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얼마? n으로 나누시면 결국 2분의 a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a가 b도, 자, b가 플러스 1도 되고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옵시다. 그 다음에 얘는 센티치 정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3n제곱을 빼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2n-3. 여기는 얼마? 2n 플러스 3.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전부 다 n으로. 선생님 왜 그러는데 n이 음수인 경우에는 부동반이 바뀌잖아요. n 음수 아니야. n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좌악한 우극한 이런 것도 나오고 막 했거든요. 한점 편합니다. 양수니까. 2의 극한값 얼마? 2. 2의 극한값 얼마? 2.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요? 여기서는 는이 나오지만은 극한값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는 없어도 는 나올 수 있다. 보시나요? 왜 나올 수 있다?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저 목표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값. 목표가 같을 수도 있어요. 진영이가 지현이보다 항상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지만 항상 둘의 몸무게 목표값은 100kg. 100kg만 점수가 목표 점수가 100점이다 이거죠. 몸무게가 100kg가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유형 7번 있죠? 네? 여기 7번 여기다가 별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무한대로 날아가고 얘는 0으로 가면 곱은 0으로 갑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AN이 N제곱이고 BN이 N분의 1 0으로 가고요. 무한대로 가는 거 맞잖아요. 어떻게 얘는 이러면은 무한대로 날아가는 거고 N이고 N분의 1이면 뭐야 이거 1로 가는 거 집어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 라고 할 때 걔네들을 다 곱하고 나누는 거. 단 나누는 값이 분모 있는 게 0이면 안 돼요. 무한대로 날아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약분돼서 1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 무한대로 날아가면은 N이 있고 AN이 N제곱이면 얘는 무한대로 날아가니까 얘도 틀렸어 얘도 틀렸어. 여기 틀린 애들은 없어요. A이 무한대고 AN-BN이 A로 갑니다. 남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뒤에서 맞겠네. 맞아요. AN-BN을 갖다 내가 CN이라고 할게요. CN은 알파로 수렴해요. 자, CN은 알파로 수렴한다. 자, 그럼 BN은 AN-CN이에요. CN은 수렴해요. AN분의 BN이라고 합니다. AN분의 AN. AN분의 CN. 자, 얘는 1로 가겠고요.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예요. 그래서 얘는 0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1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하는 디귿만 아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N 집어넣고 N제곱도 집어넣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입한정 쪽에서는 뭐다? 네. 진동이 예외도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얘가 3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AN이 이 알파 값이 AN이 수렴하는 게 알파로 가면은 이 알파 값은 4겠네. 근데 4는 맞아요. 4는 맞아요. 구체적으로 하면은 AN-1을 BN이라고 하면 BN은 3으로 수렴하거든요. 해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이제 4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은 4로 수렴한다.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선 뭐 어려울 바가 없어요. 어려울 바가 없고 이거 AN 수렴하네. 그래가지고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답은 맞게 나와요. 그렇지만 엄밀하진 않아도 그렇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알파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퍼펙트하지 않은 거고요. 봐봐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썼을 때는 뭘 가정을 했냐면 AN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쓴 거거든. 근데 AN이 수렴한다는 얘기 없잖아, 사실은. 물론 수렴하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수렴한다는 얘기 없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쓰면 되는데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쓰면 서술형에서는 쫙 날아갑니다. 뭐 서술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요,
Bn은 얼마로 수렴한다?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Bn을 AN으로 표현해봐라. AN을 Bn으로 표현해봐라. 3AN, BN. 어렵지 않아요. 3BN 마이너스 2AN. 왼쪽 이항해 줬고요. 그래서 AN은 얼마다? 3BN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BN 이렇게 돼요. 그래서 AN이 얼마로 수렴하는가 하려면은 자 이제 마음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BN 자리에다가 얼마? 2분의 3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 방정식 넣어서 계산하는 게 사실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버리기 쉬워요. 근데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분모 문제에다가 2 곱해줄게요. 2 곱해줬어요. 그래서 5분의 7로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퍼펙트한 거예요. 얘는 조금 요즘에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뽀록 알아요? 네. 엄밀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좀 비추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AN이 수렴하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해서 하셔도 답은 똑같이 얻어질 것입니다. 자, A인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이거. A인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없고 Bn을 얘는 수렴해요. 얘는 수렴해요. Bn은 수렴해요. Bn은 수렴해 얼마로? 5로 수렴해요. Bn. 그래서 AN 대신에 이렇게 Bn은 수렴해요. 자 이제 5n 플러스 2 곱하기 AN. 얘는 n 플러스 4분의 5n 플러스 2. 얘 수렴하지요? Bn도 수렴하지요? 5로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AN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하긴 하는데 영어로 아무튼 수렴하지 않는데 조금 쓰기가 좀 나쁠 거야. 좋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좀 빨리 쓸 수 있죠? 공차 이용해서요. AN은 공차가 3이니까 얼마? 3n. n에다가 1 집어넣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3n 마이너스. bn. 공차가 2n. 1 대입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2n 플러스 1. 그래서 2 곱하기 3n 마이너스 2. 빨리 쓸 수 있으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42번 이거 울지 마세요. 선생님 이거 분모는요 2차예요. 분차 분자는요 3차 이거 무한대예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밑에 있는 건 다항식 아니에요. 지금 이거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하면 6분의 얼마?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3분의 1 n의 세제곱 더하기 몰라. 잡탕구리 n의 제곱 잡탕구리 n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n의 세제곱 3분의 1 n의 세제곱 네모 n제곱.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의 비율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이 돼요. 참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에. 이거 잘 구할 수 있겠지? 두 근을 A에 B냐고 하지. 직접 n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걸 찾아내는 건 불가능하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당연히 2차 방정식 나왔으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두 근의 곱은 1. 그래서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은 얼마? AN 더하기 BN 이러면 제곱 마이너스 2AN BN. 근과 계수의 게 쓴 겁니다. 그지? 쟤는? 자, 그래서 AN 더하기 BN의 제곱 요건 얼마죠? 불러줘. 마이너스 2. 됐네. 그래서 FN n의 제곱 더하기 3n 제곱, 얘가 FN이에요. 그리고 자, 그래서 최고치한 계수의 비율가 나오니까 400으로 나오겠다. 자, 이번엔 이제 SN은 나와 있어. AN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AN 찾아야겠어요. 여기서 AN은 어떻게 구한다? SN에서 빼주면 되고요. 또 찾은 다음에 N 플러스 1 집어넣어도 되고, SN 플러스 1에서 SN 빼주면 되는 거지. 이거보다는 밑에 있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나는.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빼주게 되면은, 이건 A1 따로 구해주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됐나요?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얼마? 그게 아니구나. 좀 더 귀찮은 게 나오겠다. 6n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올 겁니다. 볼까요? 3n제곱 귀찮네요. 3 3n제곱 2 빠져나가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는, 전개하지 않고 쓴 이유는 요지거리 하려고, 요거 하려고. 3에다가 n에다가 이래도 복잡하네. 곱하기 얼마야? 1. 그래서 6n 마이너스 3. 이게 첫째 항부터 등차수의 이유는 S제로와 0이 케이스 때문에 좀 빨리 섞겠죠. 근데 이 부분은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답 똑같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SN 플러스 1은 6n. 상관없어요. SN이 얼마? 3n제곱. 뒤에 있는 거 틀려도 돼. 왜? 최고창만 중요하니까. 얼마? 그래서 3분의 36. 그래서 12로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유형에서는 지금 우리 책에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일 처음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거 진입 판정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보충 프린트가 있으면은 다른 문제들은 아마 죄다 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제일 좀 많이 틀릴 만한 부분이 그 진입 판정 쪽이고요. 그 진입 판정 쪽은 이제 뭐 사실 2006년도, 7년도 이때까지 해가지고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어요, 사실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아마 젊은 선생님들일 거예요. 30대 초반 중반 여선생님들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데 도형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그림도 안 줘줬어요. 이러니 씨. 네. 도형 안 줘였다는 얘기는 그림을 굳이 줄 필요가 없죠. 꼭 좀 찾아내라 이거죠. 네. 자, 2로 먼저 묶어주고 x 제곱 마이너스 nx 더하기 2분의 1 n 제곱 짜잔 얘는요 2고요 더하기 요놈 절반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참 중학생처럼 하네. 그래도 뭐 차분하게 하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fx를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n의 제곱 더하기 요거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어이구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x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이고요. yn이라고 하는 것은 6n 플러스 1이에요. 사실 이것까지 찾아내면은 그 다음 계산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하, 이 부분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장치는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이 재료를 갖다가 조금 까탈스러운 재료를 쓴다. 회 뜨는 거 쉬워요. 자, 보고를 줄게. 뭐 이런 거죠. 각자 잊어버린 거 말든지. 자, 그래서 AN분의 BN 계산하시면은 XN분의.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장치는 뭐냐면은 재료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재료를. 근데 재료가 어디 있는 재료야? 네. 그 고등학교 주로 1학년 때 내용이에요. 자, 얘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재료. 애들이 많이 까먹었을 만한 재료 뭐가 있을까요? 내분점, 외분점 있죠. 특히 외분점. 많이 까먹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네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AN을 구해봐. 이게 대체 뭔 소리냐? AN 플러스 1은 AN이다. 자, 요걸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내가 이거 크게 그릴게. 얘가 fx야. 자, 왜 있느냐 이 새끼가 왜 있느냐 하면은 자, x값이 1로 an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an이 주어졌으면은 요 값이 바로 뭐예요? an 플러스 1 된다고 그랬죠. 됐어요? an 플러스 1 x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뿅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여기 y는 x가 왜 중요하냐면 x좌표하고 y좌표가 똑같아요. an 플러스 1 여기 있는 거예요. 됐어요? 얘를 갖다 어떻게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an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이거를요 노란 데다가 집어넣고 아니 여기다가
AN 플러스 1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은 다음에 여기서 파란 거에 잡아가지고 여기가 AN 플러스 2고요. AN 플러스 2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넣으면은 쭉 계속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교점으로 가까이 가서 가까이 이 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알파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거 나왔는데 그 다음 거나 또 자리가 똑같아요. 계속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된다? 수렴하는 점은 바로 이 점이더라. 자, 좀 더 멀리 잡을 수도 있어. 자, AN을 갖다가 어떤 AN을 갖다가 여기 잡았어요. 오, 여기 있네. AN 플러스를 여기 있네. X에다가 잡으니까 여기가 AN 플러스. 오, AN 플러스는 여기 있네. AN 플러스 X에서 잡으니까 여기 있고, AN 플러스 여기 잡으니까 AN 플러스는 여기. 요 값을 갖다 또 잡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또 여기 있고. 점점 이 점에 수렴하지, 교점에. 되시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두 놈의 교점으로 찾아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94번은) 거기 있던 거하고 동일한 문제. 자, 100번? 어, 9시 반이 되면은 105번은 106번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겠죠? 가장 어렵다고 하는 두 문제. 에이, 어렵네. 나오죠? 자, 주기가 2짜리예요. 자, 문제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n에 따라서 교점이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주기가 2짜리니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서 2고요. 4고요. 6이고요. 8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자, AN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하나씩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N을 갖다가 팡 집어넣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N이 1일 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Y는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 자,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 이치면 있고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지? 이거 1까지 올라오려면 1까지 올라오기 좀 쉽지 않겠네. 2 집어넣으면은 좀 더 튀어나오겠네. 쭉 올라가고 이게 이제 n이 1일 때예요. 그래서 몇 개다? 3개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A1은 3이구나. 지금 알 때까지 해보는 거죠. n이 2일 때는 n이 2일 때는 y는 4분의 1x 더하기 8분의 1. 오, x가 얼마가 됐을 때? 4가 됐을 때에 1 좀 넘겠군요. 3 대입했을 때는 1보다 작죠?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에서 더 만나는 데가 없다. 야. 지금 보니까 이전보다
늘어나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 두 개가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더 늘어나는 겁니다. n이 3이 되면은 대 입했을 때 조금 1보다 조금 커지고요. 5대 입했을 때는 여전히 1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전에는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전보다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거는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오고 두 개 더 들어가고 두 개씩 더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얼마? 일반적인 n일 때에 얼마? 2n분의 2n일 때에 얼마보다 조금 더 크다. 이거까지 보여주면 제일 좋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이 선수끼리 왜 이래 이러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an은 2n 플러스 1이다. 자, 이제 이걸 찾아내면 얘기는 다 끝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거 계산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 전에 이 상황 파악하는 거 있죠. 여기서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도구들은 보면은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이런 내용들이. 도형을 못 풀면 못 풀게 됩니다. 자, OPN. 자, 봅시다. AN이 주어져 있어요. AN이 여기가 N이네. N 콤마예요. 여기가 N 플러스 1이에요. 좌표가. 자, OAN에 내접하는 중심의 좌표는 CN이라고 하죠. 그래서 OPN의 내접하는 거. 원의 중심을 바꾸죠. 이거 뭐 어디하고 관련돼 있을까 보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어떤 한 점에서 우선 반지름은 여기서 필요가 일단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반지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얻어지는 것은 여기 R이라고 주어지고 A, B, C에 있으면 이 내용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 네,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요 R을 찾아내는 거. 내지만 하면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1학년 때 등장하는 건데 사실은 자, 직각 2학년 때도 같이 등장하고요. 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이 접선의 길이는 같아요. 삼각형이 합동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이 똑같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요점 생각해봐요. 한 점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요 각이 똑같아요. 이거 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냐면은 A 대 B는 요거 C 대 D. 됐어요? 무슨 공식? 우상 공식. C 대 D. A 대 B는 C 대 D. 외곽이 2등 됐어. 우상 공식. 되셨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A 대 B다. 요거를 A 대 B로 내분하는 점이야 해가지고 갑자기 1학년 2학년 때 갑자기 또 등장해가지고 당황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 또 2년 걸쳐가지고 한 번씩 등장해가지고 애들 놀래키는 무슨 뭐 재주가 있나? 다 까먹었을 때만큼. 자, 그래서 OPN인데 PNAN에 이 B는 뭐가 똑같다?
요 길이 대 요 길이. 그래서 OB 대 BA의 길이의 B가 바로 뭐가? OP 대 PA의 길이하고 똑같다. 요 내용을 찾아낼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풀기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이거를 왜 이게 나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증명하지 않을게요. 증명하는 게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공식을 암기하고 맞고 아니면 틀리니까 이거 뭐 유도해가지고 쓰겠어요. 자, OP의 길이는 얼마지? 당연히 n 플러스 1이지. 얘는요.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OP? 이건 알아내라는 거고. PA의 길이는 P의 길이는 1 마이너스 OP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지. 됐어요? 그래서 OP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루트 2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분의 더하기 아하, 이거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하면 또 안 좋겠구나. 자, 루트 외항이고 빼기 이제 이항해 줄게요. 루트 2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더하기 요렇게 있고 OP의 길이는 n 플러스 1. 자, 이제 OP의 길이를 찾았다. 얼마다? 루트 2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더하기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1. 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분모에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n분의 1 곱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n.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n 약분돼가지고 n 약분돼가지고 n분의 5p라고 하는 것은 뭐다? 루트 얘의 큰 값을 계산하는 것 같죠. 계산 따라오시겠어요? 1등은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뭐 중간 난이도 이상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여기서 얘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 4번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4번에 반지름 나오고 하면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외곽의 이등분 선분식 나오게 되면은 A 대 B는 C 대 D 반드시 나오는 그런 내용. 이제 먹으면 암기해둬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줘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자, AI하고 대화를 하다가요. 이거 내가 사용하는 기억법과 똑같은데 하면서 또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너 왜 그 헛소리를 하고 맥락을 잊어버리는지 알겠다. 내가 얘기했어. 자, 이런 노래 알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단어 100개 정도 있죠. 혹은 200개 정도를 한 번 정도 듣고 혹은 2번 들려주면은 순서대로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사용하던 방법이니까. 내가 공부할 때는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연도 외울 때는 1은 기억, 2는 이응, 3은 디귿 해가지고 말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어. 이응하고 이응 82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응하고 이응 가지고 단어를 만들고 이응 이응 안녕? 안녕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거 안 하고 뱀장어 있죠? 군인들이 안 하고 들고 있는 거 생각해. 그럼 화나겠지. 그러니까 상상했습니다. 코딩 원리예요, 이게. 이게 실제로 이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그리고 AI가 이제 학습하는 원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쭉 계속해서 너희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차 기억을 해요. 근데 저 멀리 떨어진 거는 기억을 못 해. 왜? 원숭이용동이고 백두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전혀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AI보다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 AI에 따라 본다 보니까